자, 2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 형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a의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호식이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물론 a가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도 뭐 당연합니다. 2차 방정식의 중학교 과정과의 차이는 자, 실근이냐 그리고 허근이냐 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실근과 허근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근의 공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x의 값은 2a분의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 마이너스 4ac로 표현되는 것이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이었고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영향을 받아 실근 두 개를 갖게 되고요. 얘가 음수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하더라도 복수수이다 보니 허근 두 개를 갖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인 경우라면 근이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를 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 맞죠? 두 번째는 근의 공식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의 공식. 세 번째는 자, 판단하는 거. 근을 실근과 허근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자, 판별식 D가 세 번째 중요합니다.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죠. 자, 얘가 양수라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0이라면 중근을 갖게 되고요. 0보다 작게 된다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됩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고 계셔야죠.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는 것,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것은 a분의 c가 된다는 그 개념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섯 번째가 두 근의 차이입니다. 근의 차이 공식. 두 근의 차이 공식은 절대값 a분의 루트 d로 표현할 수 있어요. 루트 d. 자, 이유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당연히 근의 공식에서 x값이 자,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루트 d라는 게 하나 있고요. 루트 d가 하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2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d 이렇게 볼 겁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근에서 여기 있는 근을 빼는 거예요. 빼면 2a로 통분되어 있다 보니 마이너스 b는 지워지게 되고 2배의 루트 d가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2가 지워지면서 이것이 두 근의 차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때 두 근의 차이는 알파에서 베타를 뺀 절대값이다 보니 양수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a에는 절대값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2차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에 대한 얘기, 당연히 판별식을 음수로 잡았을 때는 허근이 나온다 이런 개념인 거죠.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가 있고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한 풀이가 있었습니다. 이건 중3 때 배웠던 그 과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하고요. 그 판별식은 d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실근 두 개를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두 개의 허근을 갖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되는 거죠. 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다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두 수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을 설정하거나 생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 다음 얘기인데요. 자,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고 알파 베타가 근이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x-알파, x-베타 그들의 곱이 0이 되는 그러한 2차 방정식을 생성 또는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차 식의 인수분해를 볼 때는요.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본적으로 x의 제곱에 플러스 5x 플러스 6 이거 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3 곱하기 2로 인수분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3하고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x의 제곱에 플러스 2x 자, 마이너스 1은 0
이러한 상황이라면 두 개의 곱이 1 되는 것과 그 둘의 합이 2가 되는 그 두 개의 숫자를 찾아내기 어렵더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근을 찾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요거를 0이다 라고 놓고 근의 공식을 이용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근의 공식 x를 찾아보면요, 자, 짝수 공식으로 가볼게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2가 이렇게 얻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값으로 하나의 근, 마이너스 값으로 하나의 근이다 보니 여기는 x 마이너스 하나의 근, x 마이너스 또 하나의 근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하나의 근일 거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또 하나의 근이 되어서 자, 인수분해를 이렇게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켤레근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수가 유리수일 때 p 플러스 q 루트 m이 근이라 그러면 당연히 p 마이너스 q 루트 m도 근이 됩니다. 뭐 이런 근의 공식의 특성상 그렇게 되는 거죠. 뭐 2a분의 마이너스 b에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라는 어떤 근의 공식 때문에 플러스 값이 근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값 또한 근이 된다, 뭐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ABC가 실수일 때는요, 실계수일 때는 P 플러스 QI가 근이라 그러면 P 마이너스 QI 또한 근이 된다, 그런 개념이 켤레근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유형부터 풀어볼게요. 2차 방정식 주어져 있습니다. 근을 묻고 있네요. 자, 그럼 전개를 먼저 하셔야겠죠. 3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요. 자, 빼기 4가 따라오고요. 그 결과가 12-x라고 했네요. 자, 전개하면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넘기면 마이너스 11x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12에서 여기 12와 여기 12가 지워져서 자, 빼기 4가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여기는 3 곱하기 1로 표현될 것이고 여기는 4 곱하기 1로 표현되어서 마이너스 1로 가면 인수분해가 잘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3x 플러스 1과 자, x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1과 4, 이 두 가지가 두 개의 근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답이 4번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단순한 인수분해 공식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그런 내용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유형도 마찬가지예요.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방정식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x를 찾아봅시다. 짝수 공식 쓸 수 있죠.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3 이렇게 처리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2i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 값은 1이 마이너스 1이 되며 a 값이 마이너스 1이죠. b 값은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a와 b의 합을 말하고 있죠. 답은 4번이 되어야겠네요. 495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주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무리수일 때는 얘를 적당한 숫자를 곱해서 유리수 처리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유리수 처리. 자, 그럼 양변에 루트 3에서 플러스 2의 값을 한번 똑같이 곱해 볼게요. 자, 이쪽에 루트 3 플러스 2를 곱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 3, 뒤에 거 제곱 4다 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 x는 그대로 루트 2의 3에 플러스 2로 x 처리하면 되고요. 자, 이 숫자는 3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똑같이 뭐 자리 바꿔볼게요. 2 플러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을 이렇게 곱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전개하면 6 될 거고요. 전개하면 플러스 3 루트 3, 전개하면 마이너스 2 루트 3, 전개하면 마이너스 3이 되어서 계산하면 이쪽은 3 될 거고요. 이쪽은 루트 3이 됩니다. 자, 요게 상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3 플러스 루트 3이 0 되는 이러한 방정식을 풀어내고자 합니다. 자, 이 값은 3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1로 표현될 것이고 이쪽은 1, 1로 표현되어서 마이너스를 누가 데려가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죠. 자, 마이너스 1로 가져가면 되겠어요? 자, 그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x,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아니죠? 마이너스 x에 자, 3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것과 그리고 x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분해가 잘 되어서 x 값은 3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근 하나, 마이너스 1 근 하나 이 두 개의 근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2차 방정식을 풀이를 할 때 개수, x제곱의 개수가 무리수일 때는 유리수 처리 후 적당히 양변에 켤레를 곱하여 유리개수로 변환 후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유형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이요. 절대값은 양수화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의 절대값을 만날 때는 반드시 범위를 분류하셔야 됩니다. 범위를 분류하라. 범위를 분류해서 접근해라. 무슨 말입니까? x 빼기 3이 0이 되는 x값은 3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x가 3보다 클 때를 보시고요. 두 번째는 x가 3보다 작을 때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x가 3일 때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뭐 굳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세 가지로 분류해서 처리해도 뭐 무방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3을 x 대신에 3을 대입했을 때는 얘가 0 돼 버리고요. 자, 3의 제곱은 9다 보니 이건 해가 됩니다. 자, x 이퀄 3은 근이 되고요. x가 3보다 클 때는 절대값을 구실을 못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을 없애면 됩니다. x 빼기 3 그리고 요 값이 9를 만족하는 요 2차 방정식을 풀어내면 돼요. 자, 전개하면 x의 제곱에 플러스 x가 있을 거고 9를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표현되겠죠. 4, 3, 12 마이너스 1로 가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x값은 자, 마이너스 4가 나오거나 3이 얻어지는데요. 이 둘 다 3보다 큰 값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쪽은 해당 사항이 없게 되고요. 자, 작은 쪽 한번 살펴봅시다. 자, 작은 쪽은 절대값 구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x의 제곱에 절대값을 없애는 대가를 치러 주셔야 돼요. x 빼기 3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 결과 또한 9를 만족하게 될 것이고 얘를 적당히 이항해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에 플러스 3에서 9를 빼면 마이너스 6 될 거고요. 3 곱하기 2가 6이다 보니 마이너스 위쪽으로 계산되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x의 값은 3이거나 마이너스 2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때 x가 3보다 작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2를 근으로 채택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근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모든 근의 합을 구할 때는요. 3과 마이너스 2의 합인 1이 답이 되어야 함도 확인할 수 있죠. 다섯 번째 유형이요. 근이 주어져 있을 때 얘기입니다. 자, 방정식에 근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그 x값 대신에 1을 대입해도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따라서 x 대신에 1을 대입해 보시는 겁니다. 1 플러스 k 될 거고 마이너스 2k 자, 플러스 1은 0을 만족을 하겠죠. 요거 계산은 마이너스 k예요. 2를 더한 것이 0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k의 값은 2로 확정됩니다. 자, k 대신 2를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요. 주어진 방정식은 x의 제곱에 2k 아니죠. 2x에 k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표현되어서 3, 1은 3, 마이너스 1로 가면 되겠네요. 따라서 x값은 1이거나 자, 마이너스 3이 표현이 될 것이고 한 근이 1이라고 했을 때 또 다른 근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뭐 답은 1번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5번입니다. 2차 방정식 주어져 있어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진다고 했어요. 그럼 x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봅시다. 대입을 하게 되면 제곱이다 보니까 k 빼기 3이 맨 앞에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a 처리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을 x 대신에 다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bk가 될 것이고요. 플러스 2b 이렇게 처리되어서 0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k의 값에 관계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보셔야겠죠. 따라서 k로 묶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k에 관한 항등식 첫 번째 k로 묶어라.
묶어라. 두 번째, 혹시 2차 이상일 때는 K 내림차순 정리.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접근하시는 거예요. 자, K로 묶게 되면요. 이쪽은 1 생길 거고요. 이쪽은 B 플러스 B로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닙니까? 자, 나머지 K가 없는 것을 기록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3 보이고요. 이쪽은 A도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2B 처리가 되어서 K에 관계없이 0되라는 얘기는 K에 관한 항등식이며 K에 관한 개수와 상수가 모두 다 0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거 0 돼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0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1로 확정. 자, B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5에서 A를 더한 값 또한 0 된다는 얘기다 보니 A의 값은 5인 것도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A 곱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되어야만 알 수 있죠. 여섯 번째 유형입니다. 2차 방정식을 지금 활용해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자, 506번 문제 어떤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2cm만큼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3cm만큼 줄여서 만든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가 36cm 제곱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럼 애초에 정사각형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변의 길이 뭔지 몰라서 얘를 x라고 설정했어요. 여기도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를 2cm만큼 늘렸답니다. 그럼 가로의 길이가 x 플러스 2가 되겠죠. 세로의 길이는 3cm 줄였다고 했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는 x에서 3을 뺀 요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직사각형이 있어요. 이러한 직사각형의 넓이가 지금 얼마라고 했습니까? 36이라는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만큼이 36이에요. 36. 당연히 두 가로 곱하기 세로 그 결과가 36이라는 얘기니까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3을 곱한 결과가 36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x를 구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전개하면 x의 제곱. 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x 마이너스 3x 플러스 2x 마이너스 x군요. 자, 3, 2, 6 마이너스 6 처리되어서 이게 36이 되어야 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2군요. 0이고 7 곱하기 6이 40이고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자, 따라서 x의 값은 양수다 보니 7을 택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x는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애초에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7로 같다 보니 49cm 제곱임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49cm의 제곱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509번 문제입니다. 상점에서 어떤 물건의 가격을 X% 인상한 후 다시 X% 인하하였더니 처음 가격보다 9%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자, 이를 식으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 가격을 A라고 한번 설정해 볼게요. 처음 가격을 A라고 한번 설정해 봅시다. 그 처음 가격에 X% 인상했다고 해요. X% 인상. 자,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A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A, 100분의 X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다시 과거의 값을 X% 인하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의 식, 즉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에서 다시 1 마이너스 자 100분의 X를 곱하면 이게 최종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값이 뭐라고 했냐면은 처음 가격이 9%가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처음 가격의 9%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1-100분의 9를 이렇게 곱한 결과랑 같아진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결국은 여기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뭐 이것만 잘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A를 약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쪽이 1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이쪽은 1 마이너스 100분의 X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우변의 모습은 100분의 91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여기다 100을 곱하고요. 여기다가도 100을 곱할게요. 만을 곱한 거죠. 자, 똑같이 만을 곱해 봅시다. 이쪽은 100 플러스 X 하나 그리고 100 마이너스 x 하나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이쪽은 100이 하나 약분되고요. 9100으로 표현되겠네요.
자, 좌변의 모습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의 제곱 만입니다. 빼기 뒤에 거의 제곱 x제곱으로 표현되겠죠? 그 결과가 여전히 9100을 만족할 것입니다. 따라서 x의 제곱은 900이 되어야 하며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0 중에서 30을 답으로 채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x%를 인상 처음 했거든요. 즉 x는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x는 30이 되며 30%가 최초 인상된 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죠. 자, 7번째 유형입니다. 판별식을 이용해서 실근이 가질 조건을 찾고자 합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 주어져 있어요. 그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죠? 판별식 조사합시다. 자, b의 제곱 2k 플러스 1의 제곱을 얘기하고요.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하면 k의 제곱에 플러스 3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이 결과가 0보다 커야 하는 상황이 되죠. 자, 양변 전개해 봅시다. 그러면 4k 제곱 나올 거고요. 플러스 4k, 자, 플러스 1 표현되죠. 전개하면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12라는 값이 0보다 크게 되는 이러한 부등식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4k 제곱, 4k 제곱 지워질 거고요. 4k에다가 11을 뺀 값이 양수가 얻어져야 하며, 자, k만 남기면요. 4분의 11보다 더 커야 함을 알 수 있죠. 이 값은 대략 2점 뭐뭐뭐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얘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정수 k 값은 3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도 판별식 D를 0으로 설정하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분의 D 판별식 한번 따져볼게요. 4분의 D 판별식 짝수 판별식이요. B-의 제곱, A의 제곱을 말하게 되죠. 마이너스 A 곱하기 C 계산하면 자, 2A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거 0 되어야 돼요. 따라서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 되어야 하며, 이는 A-1제곱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A 값은 1인 게 확정되고요. 자, A1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주어진 식에. 자, A1을 대입하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표현되어서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0을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인 게 확인되죠. 중근 M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이 곧 M이 되며, 그때 A 값은 1임을 알 수 있죠. 자, 이 두 개를 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최종 결론은 0이 답이 되어야겠죠. 자, 9번째 유형 허근을 가질 조건이에요.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음수임을 이용해서 허근을 갖는다라는 성질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자, 주어진 2차 방정식 주어져 있고요. 이것이 허근을 갖도록 하는 가장 작은 정수 k 값을 묻고 있습니다. 판별식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판별식이 b의 제곱, 즉 3-2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하면 k의 제곱이 되며, 그 결과가 0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뭐 이러한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개해보면 4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9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4k 제곱 이렇게 표현되어서 이것이 0보다 작아지는 상황이에요. 자, 4k 제곱은 지워지게 되고요. 12k를 넘기게 되면 자, 12k가 더 커야겠죠. 9보다. 따라서 k 값은 12분의 9, 4분의 3보다는 커야 합니다. 자, 가장 작은 정수를 구하라 했었어요. 이쪽은 얘가 0. 뭐뭐뭐 아닙니까? 0. 뭐뭐보다 큰 정수값은 1이어야겠죠. 답은 4번이군요. 자, 10번째 유형입니다. 521번 A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럴 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라는 얘기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판별식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판별식 먼저 조사하고 갑시다. 4분의 D라는 판별식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B-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그러면 A의 제곱에 플러스 3A, 마이너스 3. 자, 이것이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0과 같은지를 조사하고 싶습니다. 자, A제곱 지워지죠. 자, 마이너스 3A,
플러스 3 요것만 남게 되고요. 요것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자, 주어진 범위는 a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요걸 가지고 요 범위를 맞춰주고 싶어요.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3a가 될 것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3이 될 것이며 분호 방향은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바뀌어야겠죠. 똑같이 3을 더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이쪽은 0이 되어서 주어진 판별식의 결과가 음수가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허그를 갖는다라는 것이 여기서 요구하는 정답이 되겠죠. 자, 11번째 유형입니다. 524번 문제요. 예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c의 제곱을 만족한다 그러면 당연히 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c의 제곱보다 작으면 둔각 삼각형이 된다.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예각 삼각형이 된다. 뭐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자, 2차 방정식 주어져 있고요. 한 허근을 갖는데요. 이것이 지금 허근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판별식이 음수 아닙니까? 4분의 2 판별식 한번 조사해 봅시다. b'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것이 음수를 만족해야겠죠. 자,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음수를 만족할 것이고요. a의 제곱을 이항하게 되면요.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a의 제곱보다는 더 작아야 합니다. 따라서 a를 빗변으로 하는 둔각 삼각형이 얻어지겠죠. 이런 모양새가 되겠네요. 여기가 뭐 c, 여기가 한 b쯤 되겠죠. 직각은 아닐 테니 자, 이게 a가 되는 이러한 삼각형 구조가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둔각 삼각형이 답이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죠. 자, 526번입니다.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a, b인 직각 삼각형이 있대요. 직각을 끼고 있는 삼각형 뭐 이렇게 대략 생겼겠죠. 직각이 여기고요. 여기가 a, 여기가 b 뭐 이러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했네요. 그럼 판별식 조사하셔야겠죠. 판별식 계산해 봅시다. b의 제곱, 즉 2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2ab 이런 거 아닙니까? 얘가 중근을 갖는다 했기 때문에 0을 만족할 거예요. 전개해 봅시다. 그럼 4a 제곱 플러스 b제곱에 그리고 플러스 4ab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8ab. 자, 이것이 0대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a제곱에 b제곱이 따라올 것이고 마이너스 4ab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자, 이는 2a 마이너스 b 전체를 제곱한 식으로 표현되겠죠. 따라서 그 얘기는 얘가 0 되기 위해서는요. 자, b의 값은 2a가 되면 돼요. 자, b의 값이 2a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2a가 되라는 얘기랑 같은 거지 않습니까? 자, 이때 빗변의 길이를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1대 2대 루트 5의 비율이다 보니 루트 5a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12번째 유형입니다.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판별식이 0일 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뭐 a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c라는 이러한 2차 식이요. a로 묶어서 x 플러스 알파의 제곱으로 표현됐다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0대라는 얘기랑 같은 거죠. 왜 얘가 0대했을 때요. 근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근이 하나밖에 없어야 하며 그때 하나밖에 없는 근을 갖기 위한 조건으로 판별식 d가 0을 만족하면 가능하죠. 자, 527번이 그러한 문제예요. x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2kx 플러스 2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따라서 판별식을 조사하시는 겁니다. 4번에 대해 한번 가볼게요. 자, b'의 제곱, k의 제곱을 말하게 되겠죠. 마이너스 a 곱하기 c 하면 자, 2k의 제곱에 마이너스 4k 플러스 3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자, 이거 0 돼야 된다는 거 이걸 이용해서 k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개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2k제곱 있다 보니 마이너스 k제곱 보일 거고요. 플러스 4k 그리고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처리되어서 여기서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얻어지게 되고, 자, 모든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마이너스 a분의 b로 계산이 가능하죠. 따라서 4가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됨을 알 수 있죠. 자, 530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2차식 주어져 있어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자연수 a, b의 순서쌍을 묻고 있습니다. 자, 판별식 조사하셔야겠죠. 짝수 판별식 계산해 볼게요. 자, b-의 제곱 a 플러스 1에 a 플러스 1 a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표현될 거고, 자, 마이너스 a 곱하기 c 즉 a의 제곱 마이너스 b에다가 11을 더한 요 형태가 0 만족하면 되겠죠. 자, 요 식 처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제곱하게 되면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될 거고요. 마이너스 a 제곱도 보이고, 자, 플러스 b도 보이지 않습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12가 되어야 합니다. 자, a 제곱 지워지게 되고요. 2a 플러스 b에서 11을 뺀 결과가 0이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얘기는 2a 플러스 b의 값은 11이 되어야 하는데, 자, 이때 자연수 a, b라는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자, 부정방정식으로 보셔야 돼요. a 결정, b 결정을 잘 하셔야겠죠. 이거 11이에요. 자, 이거 11입니다. 자, 그럼 a를 먼저 설정하시는 겁니다. a하고 b의 순서쌍을 묻고 있어요. 자, a가 1입니다. a가 1이면 b가 9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a가 2면요. 4다 보니까 7이면 될 거고요. a가 3이면 6이다 보니까 5면 될 거고요. 4면 8이다 보니까 3이면 될 거 아닙니까? 자, 5가 되면 1이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 5개가 얻어짐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답은 3번이 되어야 함도 확인할 수 있죠. 자, 13번째 유형입니다.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식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 주어진 2차 방정식 주어져 있고요. 알파 베타가 근이라고 합니다.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 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두 근의 합은 3이군요.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3분의 1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세제곱을 묻고 있어요. 자, 곱셈 공식에서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었죠. 첫 번째는 a 플러스 b에다가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의 형태가 있었고요. 하나는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a 플러스 b 전체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이렇게 표현이 가능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쪽을 이용하는 게 좀 더 수월해 보입니다. 곱과 합이 있으니 당연하죠. 자, 그럼 여기다 각각 대입해 보시는 거예요. 두 근의 합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3 세제곱 27 되는 거죠. 마이너스, 자, 3 곱하기 두 근의 곱은 3분의 1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여기다가 두 근의 합은 여전히 3을 곱하게 되면 지워져서 27에서 3을 뺀 24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1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14번째 유형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2차 방정식 주어져 있고요.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어도 베타를 집어넣어도 이 등호는 만족을 합니다. 자, 따라서 알파의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빼기 3 또한 0이며 동시에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3을 뺀 결과 또한 0이 되어야겠죠. 자, 이걸 이용해서 식을 좀 간소화하고 싶어요. 그럼 알파의 제곱 들어갈 자리에 알파 플러스 3을 대입할 수 있고요. 베타의 제곱 들어갈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베타 플러스 3을 대입할 수 있더란 얘기입니다. 자,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전개해 볼게요. 알파의 제곱 들어갈 자리에 알파 플러스 3을 대입하고요. 알파 플러스 3을 대입하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베타도 같은 이유로 베타 플러스 3에다가
자,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1을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계산해 보시면요. 이거는 숫자는 2가 될 겁니다. 자,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보이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2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될 거 아닙니까? 그쵸? 따라서 전개하게 되면 4가 될 것이고, 자,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곱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 베타로 표현되겠네요. 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할 수 있어요. 주어진 이 2차 방정식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근의 합 얼마입니까? 1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알파 베타 또한 A분의 C다 보니까 마이너스 3인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대입 잘 하시면 되겠네요.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1로 계산될 거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3. 따라서 4에서 2를 빼고 다시 한번 3을 뺀 마이너스 1이 최종 결과가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는군요. 자, 539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주어져 있고요. 그거는 알파 베타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럴 때 알파의 5제곱, 베타의 5제곱, 알파의 4제곱, 베타의 4제곱을 묻고 있습니다. 자, 흔히 알파의 5제곱 플러스 베타의 5제곱만 구하는 문제라면 이는 이걸 이용해야겠죠.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을 이렇게 이용해서 전개하면요, 이러한 모양새가 얻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어서요, 알파의 5제곱과 알파의 4제곱을 한번 가깝게 넣어볼게요. 알파의 5제곱 플러스 알파의 4제곱만 한번 봅시다. 자, 이는 알파의 세제곱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가 주어진 식 중에 표현되더란 얘기예요. 자, 이게 지금 알파가 근이다 보니까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빼기 4는 0을 만족하겠죠. 그 얘기는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값은 4를 만족합니다. 이렇게 요걸로 바꿔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따라서 주어진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가 4가 되다 보니 4알파의 세제곱을 말하게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베타의 제곱 5제곱과 베타의 4제곱의 합도 마찬가지 논리로 베타의 5제곱 플러스 베타의 4제곱 또한 4베타의 세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 둘을 더하는 게 최종 목적이 됩니다. 따라서 그들의 합은 4로 묶어버리게 되면요,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이 된다. 따라서 4로 묶고 이들을 적당한 곱셈 공식을 이용하셔야겠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이요. 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곱셈 공식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4가 원래 있었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여기서 얻어내야겠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군요. 알파 베타의 값 또한 마이너스 4가 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걸 대입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자,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다 보니까 이거 12가 되는 거예요. 12가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었었습니다. 4 곱하기 마이너스 13 이렇게 표현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52가 최종 결과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어야겠죠.